삼성그룹이 보신 것처럼 23년 만에 기업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트업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제 삼성이 23년 만에 기업 문화 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선했던 신경영, 지난 23년 동안 성과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삼성의 이전 사시가 제일주의였거든요. 근데 삼성의 그 조직 내에서는 그걸 국내 제일로 해석해 왔었는데 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은 그걸 세계 제일로 해석을 하는 그래서 창조 경영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그래서 무선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소니를 무너뜨리고 이런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삼성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업 문화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에 위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 전자산업이라는 게 승자가 계속 바뀌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세상을 지배하던 모토로라가 노키아한테 망했고, 노키아는 또 애플하고 삼성한테 망했고요. 20년 전만 해도 소니를 우리나라 전자산업들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웨이나 뭐 중국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과거에는 이제 외국 거를 갖다가 빨리 만드는 거로 가능했는데 이제 가져올 게 없습니다. 세계 정상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부에서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한 2, 3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무선 단말기에서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거든요. 지금 벌써 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이런 국제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만 해도 매출액의 한 90% 가까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인재들이 회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만의 그 수직적이고 우리만의 문화가 되면요. 외국 글로벌 인재들이 그 기업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외국 MB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 잘 적응을 못하고 떠나요. 네. 워낙 문화적 차이가 커서.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가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 공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최고 인재들을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적 격차가 크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영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를 들여오고 조직을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걸 잘못해서 지금 어려워지거든요.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조직의 구성원이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그 구성원이 뭐냐면 소위 밀레니엄 세대, 젊은 세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 상층부는 농경 시대에서 자라서 저처럼요. 산업화 초기에 자라났던 세대고요. 지금 들어오는 젊은 세대는 다 정보화 시대의 세대잖아요. 이 인식 격차가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다 뭐 이렇게 핵가족이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 가사의 역할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직 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스타트업 삼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주요 특징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벤처회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골리앗이 된 큰 회사들은 이제 관료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타트업 회사처럼 상당히 유연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모험을 많이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자 이런 게 아마 큰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노매드형으로 팀을 바꾼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 노매드하고 이제 노매드라는 건 우리 이제 옛날에 유목민족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생활 양식이 농사지었을 때 정주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같이 이제 농경민족은
생산과 생활을 집주위에서 다 했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면 그 구성원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다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노매드는 이제 사냥을 하러 산속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위기청하기 있으면 스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자율적이고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유연하고 민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이 글로벌화되고 정보통신기술로 돼 있으니까 어딜 갔든 스스로 일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하자. 이게 이제 노매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직급 체계도 좀 단순화한다고 하고요. 또 이 성과 위주의 인사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잘 알려진 사례가 책에도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 대한항공이 그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도 부기장들이 그 조언을 못하고 예. 이런 그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 잘못이 일어나는 거를 막지를 못한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에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왜 수직적 문화가 생겼냐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뭐 유교 문화도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만이 모든 종업원들이 들어가서 3, 4년마다 한 번씩 승진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옛날 평생 직장 개념에다가 노동법이 한 번 회사에 고용을 하면 못 나가게 이제 해고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회적인 해고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뭐냐면 내부 경쟁을 시켜서 3, 4년마다 실적이 낮은 사람은 승진을 안 시키면 체면 때문에 나가주잖아요.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특이하게 우리하고 일본이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생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풀하게 사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우니까요. 승진을 안 시켜도 나가지도 않아요.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쁜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경쟁에 부작용만 생기고 실질은 선택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그렇고요. 또 야간 근무도 줄이고 자기 개발을 위한 휴가도 장려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다 단기간에 정착이 가능할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한 회사의 CEO의 의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예. 저녁 있는 삶 이런 거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잔업하고 연장 근로가 많냐? 뭐 잘 아시다시피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시간 기준으로 OECD에서 최장 일을 하던 나라인데 지금 3위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일이 몰릴 때 있고 안 몰릴 때가 있는데 몰릴 때 고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잔업을 안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용을 한번 하면 해고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 지나치게 그 고용에 경직돼 있는 제도의 탓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사 노동을 여성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문화도 탓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일을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임금 격차가 낮은 쪽에는요. 종업원들이 연장 근로나 연차 수당, 연월차 수당을 받아서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또 연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네. 외국에서는 집에 일찍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빠들이 집에 가도요, 엄마 아빠가 집에 가도요, 자녀가 집에 없어요. 네. 다 학원에 가 학원 있거든요. 다니고. 예, 그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의 공세가 또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삼성의 앞으로의 어떤 사업 방향도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예,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조선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컨텐츠 산업도 그렇죠. 뭐 태양의 후예인가 그것도 제작하는데 비용을 반을 중국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크고 큰 자본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이 그와 같은 경쟁력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게 큰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네.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그걸 견딜 거냐? 이제 보시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되겠죠. 하나는 인텔처럼 남들이 못하는 복잡한 반도체 기술 혁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은 다른 회사하고 달리 TV나 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사를 잘하면 반도체가 제절로 잘 팔리겠죠. 네. 이 두 가지 면에서 잘해야 그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